작은 행동의 실천은 원대한 행동의 계획보다 낫다. 미국 목사 피터 마샬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기 초 의뢰 그렇듯이 신상 정보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소, 취미, 특기, 장래 희망 등을 종이에 적어내면 되는 거였죠. 취미 칸에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매일같이 다이어리에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즐거워했던 공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영어 단어 하루 30개, 수학 문제집 한 단원 나흘에 끝내기, 뭐 대강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취미에 계획 세우기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이어리에 써둔 계획을 지킨 적이 말입니다. 제가 실천한 공부 계획 중에서 가장 완벽했던 것은 고3 때 사회탐구 영역이었습니다. 윤리, 국사, 일반사회, 경제. 저는 한 과목당 대강 20일을 잡았죠. 계획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3시간씩 교과서를 외웠습니다. 서두르진 않았지만 쉬지도 않았고 빼먹지도 않았어요. 노련한 쉐르파가 짐을 지고 산을 오르듯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일자와 불과 며칠의 오차로 사회탐구 전 과목을 모두 끝냈습니다. 수능을 볼 때 이 과목에서 2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닙니다. 밭을 가는 소처럼 꾸역꾸역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계획 세우는데 소비하지 맙시다. 일정은 거칠게 잡되 비단에 술을 놓듯 착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365공 비타민 계획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월러스 워틀스의 이야기가 나가요. 우선 그가 설명하는 우주의 기본 원리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우주는 동일한 근본 원소를 재료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물리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설명이 좀 거칠고 다소 조악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또 요즘 입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쿼크를 생각하면 또 완전히 월러스 워틀스의 상상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쿼크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월러스 워틀스가 이야기하는 우주의 기본 원리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본 물질이 있고요. 그 근본 물질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주의 근본 원소가 생각대로 움직이며 모양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3D 프린터를 상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까요? 3D 프린터에는 이를테면 액체 플라스틱 같은 동일한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생각대로 모양을 지정하면 그 프린터기 안에서 액체 플라스틱이 굳어져서 딱 그 생각대로 모양을 만들어내죠. 지금은 3D 프린터로 인공관절, 인공장기, 심지어 총이나 비행기처럼 섬세함이 필요한 물건들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월러스 워틀스의 생각은 그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세상이 3D 프린터고 근본 원소라는 재료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 안에 특정한 물건들이 현실화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부유함을 만들 것인가로 이어질 텐데요. 여기서 월러스 워틀스의 사상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주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부를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물건이든 사업이든 성과든 그런 것들을 상상함으로써 나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블루오션 전략이 좀 떠올랐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1990년대 중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석학인 김위찬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에 동일한 제목의 책을 냅니다. 파란색 표지로 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대단한 주목을 받았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기존에 성공한 기업들 그리고 기업의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다른 업체의 이익을 빼앗아오는 것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도록 초점을 맞추는 쪽이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경쟁이 가득 찬 시장을 레드오션, 즉 핏빛 바다라고 하고요. 마치 우리네 편의점이나 치킨집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반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 파란 바다라고 불러서 이 전략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그래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맥도널드의 레이 크록을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는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운영하는 내 가게라는 것만 있었죠. 혹은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을 상상해낸 월트 디즈니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튼튼한 면도기를 값싸게 보급하는 대신에 면도날을 판매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면도기 모델을 도입한 질레트도 그렇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복사기를 임대한 제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건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바꾸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상상해내는 것. 그것이 블루오션 전략의 골자인데 월러스 워틀스가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주장하는 느낌은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주의 부는 무한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도 있죠.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나의 몫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한 뒤에 그 주위에 담장을 쌓아두어 당신에게로 올 부가 오지 못하는 법은 없다. 특정 분야의 일을 못하게 될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은 언제나 열려있기 마련이다. 시기에 따라 기회의 물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방향은 그 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따라간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타는 사람은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 근본 원소, 오리지널 서브스텐스에서 비롯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그 한 가지 원소의 외형을 입힌 것이다. 무형의 원료, 즉 근본 원소는 한없이 공급된다. 우주는 이 근본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주를 만든 뒤에도 고갈되지 않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내부와 그 원소들 사이의 공간은 무형의 원료인 이 근본 원소로 가득 차 있다. 무형의 원료에는 지능이 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언제나 생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명체가 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이고 지성의 발전과 의식이 그 경계를 넓혀 더욱 완전하게 표현되기를 추구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살아있는 무형의 원소가 자신을 더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물질이라는 외형을 취함으로써 생겨났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언제나 생명이 융성하고 더 완벽하게 기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마련이다. 자연은 생명의 진화를 위해 생겨났고 그 최고의 목적은 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풍성하게 공급된다. 당신은 부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난한 것이 아니다.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무형의 공급원조차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생각으로 창조가 이루어진다. 무형의 원소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해내는 유일한 힘은 생각이다. 생각하는 원소는 만물이 만들어지는 재료로서 이 원소에 어떤 형상이 맺히면 그 형상이 생겨난다. 근본 원소는 거기에 맺히는 생각에 따라 움직여 형상과 변화를 만드는데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창조된다. 이것이 만물이 창조된 원리다. 생각하는 원소가 천천히 자라는 참나무를 생각하자 그에 따라 참나무가 창조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창조할 때 무형의 원소는 스스로 정립한 행동 방침을 따라서 움직이는 듯하다. 바꿔 말하면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곧바로 다 자란 참나무가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가 태어날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생각하는 원소에 깃들인 생각은 모두 그 형상대로 창조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미 확립된 성장과 움직임의 과정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구조를 지닌 집을 떠올리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열심히 각인한다고 해서 그 즉시 똑같은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원소가 무역이든 상거래든 이미 존재하는 창조 에너지를 특정한 방법을 통해 작용시켜 집을 짓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 원소에 각인된 생각 그대로 형상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의지에 따라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물은 무엇이든 먼저 생각으로 존재해야 한다. 먼저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사물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먼저 3가지 근본 명제를 언급하겠다. 일단 만물의 창조 원인인 무형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은 모두 한 가지 원소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다. 무생물계와 생물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은 모두 똑같은 원료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 이 원소는 생각을 통해 거기에 깃들인 생각대로 창조된다. 근본 원소에 깃들인 생각은 그 형상을 띠게 된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독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근본 원소에 전달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다. 첫째,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형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둘째, 이 근본 원소에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셋째, 사람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시킴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그대로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앞에서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행동 양식은 사고 방식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사실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몸을 움츠려 피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생각을 하는 일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된 노동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생각을 하는 일은 실제로 정말 어렵다. 특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과 정반대일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외형은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실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건강을 상상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부유함을 상상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애를 써서 결국 그 힘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정복하여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반복하겠다. 첫째,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형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주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둘째, 이 원소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셋째, 사람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시킴으로써 생각하는 대로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우주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생명은 번성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만약 지금까지 가난을 신의 뜻으로 여겼다면 얼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또한 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이 앞으로도 가난해야 한다는 식의 낡은 관념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모든 존재와 하나이고 모든 존재의 근본에 있으며 따라서 당신 안에도 존재하는 무형의 원소는 의식이 있는 존재다.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에 다른 모든 의식이 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근본 원소 또한 생명이 융성하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확장시킬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란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점점 확장될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생명은 살아가면서 증가하고 항상 더 많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려 한다. 계속 존재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생명의 욕구, 더 나아지려는 욕구이다.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발휘하려는 욕구이며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려는 생명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살아있는 무형의 원소도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 무형의 원소는 성장하려는 욕구로 가득하고 그런 까닭에 생명을 창조한다. 무형의 원소는 당신 안에서 또 당신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무형의 원소는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갖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우주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갖게 되기를 진실로 바란다. 자연은 우리의 계획에 찬성한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라.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우리의 목적과 무형의 원소의 목적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단지 쾌락이나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 당신은 그저 동물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며 돼지처럼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오직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지식을 쌓거나 야망을 이루거나 남들을 찍어 누르고 빛나거나 무조건 유명해지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당신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박애주의와 희생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만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양식을 주고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일을 하며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극도의 이타주의는 극도의 이기주의보다 낫지 않다. 그것은 양쪽 다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희생만 하기를 조물주가 바란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조물주에게 좋게 보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신은 당신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자가 됨으로써 자신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으므로 부유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옳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 무형의 원소는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무형의 원소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똑같이 깃들여져 풍요와 생명을 바라며 누군가의 삶에 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무형의 원소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겠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까지 당신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경쟁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미 창조된 것을 놓고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나치게 흥정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남을 속이거나 이용할 필요 또한 없다. 당신은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탐내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당신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경쟁의 세계에서 획득한 부는 결코 만족스럽거나 영원하지 않다. 오늘은 내 것일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명심하라. 부자의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기억하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채 땅속에 잠든 금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이 부족하다면 생각하는 원소가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려고 더 많이 만들어낼 것임을 잊지 말아라. 비록 내일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려면 1000명의 일손이 필요하다 해도 당신에게는 필요한 돈이 들어올 것임을 잊지 말라.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공급에만 신경 쓰지 말아라. 언제나 무형의 원소에 잠재된 무한한 부를 바라보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대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누구도 보이는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당신에게 올 부를 막지 못한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면 집 짓기에 좋은 명당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한순간이라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앞지르는 바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바라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형의 원소에서 창조되도록 해야 한다. 공급은 무한하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 중에서 우주의 기본 원리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채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